세계 인구는 80억 명이고 황씨 인구는 세계적으로 7천만 명이다. 한국의 황씨는 70만 명인데 이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최근 경남 창원에서 발견된 가야시대 왕릉급 고분에서 도굴 흔적이 다수 발견됐습니다. 이 이야기는 1988년 1월 어느 날 국립중앙박물관에 접수된 한 건의 제보로 시작돼 도굴꾼들이 유물을 훔쳐가고 있어요. 제보를 받고 달려간 창원 가호리 일대는 처참했어. 골포국과 황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골포국이 서기 540년경 신라에 의해 멸망한 지 벌써 150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골포국의 후손들은 선조가 세운 나라가 있었는지조차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황씨들은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역사를 보면 춘추 전국시대나 5호 16국 시대 등 수없이 많은 나라가 생겼다가 망하는 흥망성쇠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긴 무수하게 많은 생긴 나라의 후손들은 자신들의 조상이 한 나라의 왕이었다는 것조차 모르고 살아왔죠. 그렇듯이 우리 황씨들도 너무 오랜 세월 동안 단절된 역사 속에서 골포국이 우리 황씨들의 나라였다는 것이죠. 우리 황씨들의 나라였다는 것을 모르고 잊고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창원 지역에는 창원 황씨들이 살아왔다는 것이죠. 서기 1160년경 의양군에서 출생한 정조호장공 휘 양자충자 할아버지께서도 태어나시기 전 600년 전에 이렇게 골포국의 망국의 역사를 그 역사 이야기를 들으셨을까요? 들으셨을까요? 들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의양군에는 다오리 유적이 있죠. 많은 무등군들이 있습니다. 저것은 무엇인가? 이런 의문을 가졌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옛나라 이야기, 선대 이야기는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창원에 살던 창원 황씨들은 그 옛날 골포국의 이야기를 전해 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2023년 1월 15일 제가 우연히 유튜브를 보다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연구원으로 계시는 박동 박사의 유튜브를 보고 유튜브를 시청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황씨에게는 다른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는 이 박동 박사님의 이야기는 과연 진실이 무엇인가? 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저도 이 역사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것은 중국의 바이두 검색입니다. 중국의 바이두 검색에 우리 황씨들은 어떻게 기록이 되었는가를 찾기 위해서 바이두를 검색해 보니까 황씨를 딱 치니까 바이두에는 그냥 거북이 그림들이 쫙 나옵니다. 그 거북이 그림들, 그 많은 거북이 그림들. 그래서 황씨의 토템은 거북이다, 황금 거북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많이 알겠죠. 거북이가 황씨의 토템이라는 것을.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모릅니다. 이 박동 박사님으로부터 골포국의 이야기를 듣고 창원 지역에 거북구자가 들어간 지명이 많다는 것을 제가 지도를 또 뒤집겨서 확인을 했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많은 거북구자가 들어간 지명이 있다. 그래서 박동 박사님은 이 거북구자가 들어간 곳은 황씨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했던 곳이다. 그래서 창원 황씨는 골포국의 주인이다 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관가인을 세운 김수로 왕의 구지가, 탄생설이라고 하는 구지가에서 거부가 머리를 내어 놓아라. 만약 머리를 내어 놓지 않으면 구워서 먹으리. 이것은 거북이가 황씨니까 황씨와 김수로의 흉노적의 전투 이야기라. 그러니까 군가라는 것이죠. 신을 영접하는 노래가 아니고 군가다. 이런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더욱 명백해졌습니다. 아, 황씨들이 그동안 이 김해 지역에서 살았다. 즉 황씨들이 살았다. 이미 서기 42년 전에 살았다. 그렇다 그러면은 서기 28년에 들어오신 학사공 황낙의 후손은 아니라는 것이죠. 김씨들과 전투를 하려면 한두 명이 있어야 됩니까? 김해 지역을 뺏으려고 하고 뺏기지 않으려고 전투를 하는데 한두 명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많은 황씨들이 이미 김해 지역에 살았다. 그렇다 그러면 서기 28년에 들어온 학사공의 후손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서기 42년은 불과 14년밖에 안 지났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한국 황씨의 도시조라는 황낙공의 후손이 그 이전에 황씨들이 이 창원 지역에 많이 살았다는 것이, 그런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실을 듣는 순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니다 라고 할 사람이 없는 것이죠. 왜냐? 창원 지역에 거북구자 지명이 들어간 곳이 많다. 그리고 김수롱의 탄생사라 구지가, 이 두 가지만 가지고도 아, 이곳은 황씨들이 많이 살았다. 그러면 골포구 역사는 누구의 역사냐? 황씨들의 역사다. 이런 결론에 부인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동안 저를 비롯한 모든 한국 황씨 70만 명의 황씨들은 거북이가 황씨들의 토템인지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누구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서기 28년에 베트남으로 사신을 가시다가 풍랑을 맞아서 평해에 표착하신 학사공 황낙, 이 할아버지가 한국 황씨의 시주이시고 그 후손은 갑고 을고 병고, 즉 평해 장수 창원 황씨의 후손이라고. 그리고 다른 본관의 황씨들은 모두 이 세파에서 갈라졌다, 분파한 것이다 라고 교과서적으로 가르쳐져 왔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한국 황씨들은 살아왔습니다. 저는 창원 황씨인데 창원 황씨라는 관양이 붙여진 것은 서기 1408년입니다. 그런데 평해 황씨는 기성군, 장수 황씨는 장수군. 그런데 창원 황씨는 왜 창원백입니까? 창원 황씨는 왜 백이냐고요? 조선시대는 백작이라는 자기가 없었는데 도대체 이건 누가 정해놓고 만드는 것인가? 라는 의문을 계속 가져왔던 것이죠. 아무런 의심도 없이 이걸 무조건 믿어라 그러니까 저는 믿기 힘들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렇게 했느냐? 누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냥 믿어라 그러냐? 믿을 수가 있어야죠. 나의 조상은 실체도 알 수 없는 창원백 황병고공입니다. 도대체 황병고공이 누굽니까? 그냥 알 수 없으니까 갑, 을, 병에 병고, 병자를 써서 병고입니다. 그러니까 서기 28년에 오셨다는 학사공의 후손들은 그 후손들조차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모르니까 그냥 갑고, 을고, 병고라고 누가 정한 것입니다. 이분들이 관양조라고 한다 라고 해온 것입니다. 더군다나 서기 28년에 학사공과 함께 베트남으로 사신을 가시다가 왔다는 평해구씨 시조 구대림. 그런데 평해
쿠시들은 서기 28년에 한반도로 들어왔다는 사실 부인하고 있습니다. 서기 663년에 일본으로 사신을 가다가 풍랑을 맞아서 평양으로 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을 하는 것에 동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평양왕씨, 장수왕씨, 창원왕씨 이렇게 셋이 있죠. 평양왕씨는 갑고라 그래서 제일 큰 집입니다. 그런데 이 평양왕씨들이 자신들의 족보에 우리는 서기 28년에 한반도에 온 것이 아니고 서기 663년에 한반도에 왔다. 이렇게 평양왕씨 족보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황씨들이 모두 주장하고 알고 있는 서기 28년에 학사공께서 오셨다는 이런 주장 자체도 부인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제보대로인데 황공학지 중앙종친회에서는 서기 28년에 한반도로 오셨다. 학사공께서 한반도로 오셨다. 이것을 교과서처럼 그래도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창원왕씨들은 세계파로 나눠져 있습니다. 호장공파, 시중공파, 공유공파. 이 창원왕씨들, 그러면 창원왕씨들조차 좀 단결이 돼서 창원의 역사를 밝히려고 하지 않고 선조가 누구다 하면서 서로가 이렇게 합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창원 지역에 왜 거북구자가 들어간 지명이 많은가, 이것을 밝히기는 그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조차가 지금까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거북이가 황씨의 토템인 줄 몰랐으니까 김수로의 탄생사라 나온 구지가가 바로 황씨들의 이야기라는 것은 알 수가 없었던 것이죠. 창원왕씨만이 아니고 70만 한국의 황씨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정말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래도 황씨들은 황씨의 뿌리를 찾겠다고 2016년에 황국사, 중국에서 당나라 시대 때 지어진 황국사를 번역했습니다. 한글로. 그리고 중국의 허북성, 호남성인가요? 황천연에 있는 황국고성도 탐방을 했습니다. 춘신군에 대한 책자도 발간을 했습니다. 이 책에는 기원전 356년에 진나라 효공 때 성상을 지내신 황경수 공께서 한반도로 최초로 들어오신 인물이라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은 중국의 사기 춘신문편에 기록되어 있고 중국의 황씨 통서, 황성통사, 강하 황씨 원류, 중국 황씨 족보인 화평보, 조주보, 학수보에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진나라 성상을 지낸 황경수 공께서는 왜 그럼 한반도로 왔느냐? 진나라 효공은 상을 동용해서 변법을 시행하라 했습니다. 이 변법은 엄청나게 무서운 법입니다. 조금만 잘못해도 엄청난 벌을 내리는 법이죠. 그러니까 태자의 서성이 잘못을 하면 태자의 가장 큰 서성은 코를 베버리고 나머지 서성들은 이마에 문신을 새기니까 일반 백성들에겐 오죽 엄격한 법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성상이던 황경수 공께서는 이를 반대했습니다. 이를 반대하니까 효공의 미움을 샀죠.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그래서 동생 2명과 가족을 이끌고 산동에서 배를 타고 한반도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기원전 314년에 정손자이신 황헐공이 출생을 합니다. 이 황헐공께서 중국으로 건너가서 초나라의 재상이 되고 춘신군에 봉해졌는데 시급이, 그러니까 식객들이 3,00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 맹자와 순자도 식객이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원전 356년에 한반도로 들어오신 황경수 공께서는 어느 지역에 살았고 후손들은 어떻게 되었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리고 황경수 공이 자신들의 선조라고 주장하는 한국 황씨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분명히 황경수께서는 기원전 356년에 들어오셨고 그 자손들이 퍼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반도에 살았다 하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후손들은 없나요? 족벌한 게 없었습니다. 족벌한 게 없었죠. 종이가 그러니까 서기 108년에 발명이 되었죠. 발명. 그전에는 뭐 씁니다. 그전에는 뭐 양피지나 그전에는 주권을 사용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오래 남아 있을 수가 없죠. 족보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른다는 것이죠. 나의 선조가 황경수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황경수공께서는 동생 황경태, 황경덕공과 함께 한반도로 들어오셨는데 춘신군 황헐공께서는 정선자입니다. 그래서 3대를 내려오니까 이미 자손들이 100여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세 분 형제의 자손들이 100여 명이 됐다는 것이죠. 그럼 100여 명이 다 결혼하면은 100가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미 한 부락을 이루고 또 남는 그런 인구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황씨들이 번성을 한 것이죠. 이 황씨들은 할아버지가 진 나라의 성상이셨다. 학문이 높았다. 그러니까 자존감이 얼마나 높았겠습니까? 그래서 후손들은 또 공부를 했죠. 한학을 가르쳐서. 그런데 그 한반도에는 이렇게 한학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겠죠. 다 무지렁이들입니다. 그러니까 학문을 한 집안이다. 학문을 했다는 증거가 바로 황헐공께서 중국으로 건너가서 재상이 됐죠. 춘신군으로 봉해졌죠. 이것은 정선자들 모두 공부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존감이 높은 그런 문 중에서 황씨들은 지식계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계층이었으니까 상당히 자존감이 높았고 그 지역에서 군림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대한민국 전역을 뒤져봐도 이렇게 황경수공의 후손들이 살았다라는 것은 어디 남은 게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창원 지역, 마산, 성산구, 의창구, 진해 이 지역에 거북구자가 많이 거북구자 지명이 남아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 흔적들이 많죠. 그리고 이제 그 골포구 역사성에서 서기 209년에 포상팔국과 아라가야 즉 함안 지역의 전쟁에서 포상팔국이 이기니까 또 함안 지역까지 황씨들이 들어가서 함안 지역에도 거북구자 들어간 지역이 또 많습니다. 그리고 서기 212년에는 울산을 공격하게 되니까 울산을 공격했죠. 그러니까 뭐 금강가에는 8개의 나라가 쳐들어오는데 싸웠겠습니까? 그냥 항복하고 말았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역을 지나서 울산까지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 지역에도 거북구자가 들어간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낙동강. 이거 낙동강은 김수로가 금강가에를 세우니까 가락국이다 하니까 락자의 동쪽에 있는 강이다. 그래서 낙동강이 됐습니다. 근데 그것은 애시당초 낙동강이 아니고 황산강입니다. 황산강. 지금도 지도에 보면 황산하라고 기록되어 있고 또 양산 쪽에는 황산진이라는 그 지명이 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낙동강은 황산강, 즉 황산이라 중국의 황산도 있죠. 저 황씨들의 영역이었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골포구 영역은 마산부터 낙동강까지 상당히 넓은 지역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거북구자 지명이 들어있는 많은 지역 황씨들이 집단 거주지였다. 그렇죠? 전국 어디에서도 없는 이 황씨들의 집단 거주 지역이었다. 이것은 바로 황경수공께서
마산으로 들어와서 창원 지역에 뿌리를 내렸고 그 후손들이 번성하여, 그렇죠, 번성하여 여기저기에 살았기 때문에 거북구자 지명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지식계층이다. 힘이 있다. 그러니까 골포국을 세웠다. 그래서 골포국은 황씨들의 나라다. 이렇게 결론이 내게 되죠. 추정을 하지만은 황씨들의 나라였다. 즉 골포국이 누구의 나라라는 것이 좀 밝혀진 게 있습니까? 역사적으로? 역사책에서? 없죠. 그런데 여러 가지를 미루어 보면은 그 창원 지역의 거북구자가 들어가는 지명, 그리고 김수로의 구지가를 통해서 우리는 골포국의 역사는 황씨들의 역사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기 554년에 서기 540년에 이제 신라의 골포국이 망하죠. 그리고 신라의 역사 속으로 골포국의 역사는 묻혀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묻힌 골포국의 역사는 무심한 시간을 지나는 동안 골포국의 왕릉, 왕이 있으니까 왕릉급 무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왕릉은 여기저기 있었는데 마산 현동 또 다른 곳 무덤이 파헤쳐져 가지고 이게 왕릉인지 뭔지 모르게끔 방치되어 있습니다. 창원시에서는 예산이 없다고 그냥 덮어버렸어요. 관심이 없는 거죠. 창원시장이 황씨였다 그러면, 제가 창원시장을 했다 그러면 이 창원의 역사는 밝혀졌을 겁니다. 예산 타령이 나고 창원시에서는 그냥 땅만 파면 나오는 유물들 너무 많으니까 그냥 방치하고 묻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굴꾼들이 다 가져가는 겁니다. 이게 현재 창원의 실태입니다. 그러니까 도굴꾼들이 뭐 중요한 문화재급이다 라고만 하면 벌써 도굴을 해갑니다. 그러니까 이 황씨가 세운 골포국 역사를, 그 근거를 찾는데 점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죠. 문제는 창원 황씨들이 모르고 있고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창원 황씨조차 관심을 가지지 않는데 누가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내가 나를 모르는데 누가 나에 대한 관심을 가지겠느냐는 것입니다. 오늘날 창원 황씨들이 현주소는 바로 여기까지입니다. 골포국이 망한 지 1500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골포국의 역사는 점점 묻혀질 것 같이 보이지만 이제라도 제 입을 통해서 이제 서서히 제 입을 통해서 골포국의 역사는 창원 황씨의 역사다, 우리 황씨들의 역사라는 것이 점점 전파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